여기가 여기서 돌면 바로 힘들다. 정민아, 너의 뒤를 계속 쫓아온 결과를 오늘은 한 개만 말해줄게. 너의 사건은 아주 단순한 수사만 하면 돼. 하지만 때를 놓쳤지. 강으로 들어간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야. 단 경찰이 제시한 입수 위치에서 말이지. 04시 40분 강으로 입수한 그 유일한 한 사람은 정민이 너 아니면 범인 또는 해결사밖에 없지. 아주 단순한 수사야. 하지만 말이지. 이 입수자가 너인지 범인인지 조력자, 해결사인지 그 어떤 신상도 밝히질 못했어. 당연히 강으로 들어갔다가 사건 장소로 그 자리로 다시 나왔다면 이미 실마리를 잡았겠지. 하지만 아직까지도 너의 사건을 결론을 짓지 못했다는 건 그 입수자가 최소한 너는 아니라는 반증이겠지. 그래서 아저씨가 이렇게 너의 뒤를 바짝 따라가고 있는 거다. 시간이 없어. 아저씨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언젠가는 해결되겠지. 이 말이다. 범인이 죽일 것 다 죽이고 난 후에 잡히면 뭔 소용이 있어. 너는 22살에 송두리째 이제 좀 사는 것이 뭔지 알만한 나이가 되니까 그 생을 송두리째 뺏어간 그놈은 범인은 즐길 거 다 즐기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란 말이 뭔 소용이 있는 걸까? 사건 초기 때만 해도 아이는 내게 그 어떤 속삭임도 없었다. 말을 해줄 수는 없다. 미쳤다고 할 테니까. 본인은 사건을 직접 해결하려는 의도로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다. 사건 해결은 유족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단지 나는 아이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아이는 자신이 앉아있던 자리에 나를 앉혔다. 그리고 아이는 자리를 앉은 나에게 넌지시 사진 한 장을 건넸다. 생뚱맞게 뭐가 자랑이라고 술 퍼마시고 차가운 땅바닥에서 퍼질러 자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는 거니 했지만 아이가 건네준 사진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나는 다시 한번 타사를 확신했고 지금 이렇게 아이와 강 속에 있다. 이 사진은 사건 초기부터 아이가 내게 준 오랜 숙제였다. 강가 한복판에서 잠든 아이는 추위를 달래기 위해서 오른손을 바지춤에 꽂은 채 온몸을 잔뜩 움츠리고 자고 있다. 과연 아이는 자고 있을까? 잠시 후면 진실이 밝혀진다. 이 시간이 02시 18분이다. 아이는 이미 이 시간대부터 온몸으로 추위를 느끼고 있다. 이제 아이가 잠에서 깨어난 후 강으로 수영하러 들어갔다는 말은 더 이상 하지 말자. 술. 과연 술 때문이었을까? 술을 마시는 도중에 객기로 물속으로 들어갔다면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아이는 강가에서 한 새벽에 술잠에서 막 깬 체감온도였다. 술잠. 다시 말하지만 과연 아이는 자고 있을까? 이 새벽 이슬을 맞은 채 과연 잠이 올까? 진정 아이는 잠이 들어 있을까? 차가운 바닥에서 약 1시간을 저런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었다. 2024년 4월 23일 화요일 딴 게 내피셜이 아니다. 새벽 04시 20분. 그 체감 온도로 수영을 하러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내피셜이다. 사건이 벌어진 그 날짜에 맞춰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이한테 검증을 시켜줬다. 그 기온에 새벽 3, 4시면 보다시피 지면의 온도가 내려가서 어김없이 이슬이 내려앉는다. 축히 젖어있죠 이슬로. 보이실 것 같아. 다 젖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다 젖어 있습니다. 이 차가운 이슬방울은 잠들어 있을 아이의 몸에 가득히 내렸을 것이다. 손 보면 다 젖어 있죠. 경찰분들은, 검사님들은 이슬이 술이 취했다 그래도 13도의 기온에 축축히 젖은 몸으로 강가에서 자다 일어나서 진정 수영을 하러 들어가시겠습니까? 엉덩이를 실룩이며 걷는 아이의 뒤를 진짜 바짝 쫓아갔다. 나무의 작은 국화꽃과 액세서리를 단 이유는 추석 추모의 꽃은 아니다. 사건 현장을 조사하는 동안 아이한테 나의 안전을 부탁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연휴를 이용해 운집한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함이다. 강물 속 깊은 곳까지 입수해서 마네킹 테스트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이목은 집중된다. 옷을 입혀 축축히 젖은 마네킹을 강물 속에서 꺼낼 때마다 사람들이 몰렸다. 내겐 처참한 광경이지만 이보다 좋은 사건 알리기는 없다. 아이의 사건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란 것이 단 1초라도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이 된다면
밧줄로 묶으면은 피부가 발목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 부드러운 걸로 묶었을 때 이 테스트만큼은 정말 하기 싫었다. 왜 이렇게 홀드를 하느냐? 돌을 달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인양 대원들도 자기들의 실수가 아니라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 아이의 발목 부분이 하얗게 씻겨나가려면 남은 건 이거밖에 없다. 처참하지만 정말 테스트를 안 할 수가 없다. 장난이 아니게 미끄럽습니다. 손마디, 발등, 테일밴드 떡칠. 삐뚤어진 자는 또 이 장면을 보고 고생한 걸 티낸다고 할 수도 있겠다. 아니, 하이가 왜 이렇게 멀리까지 연결이 돼 있지 오늘은? 가만있어 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마음이 바른 자는 이 장면을 보고 사건을 앞서 나간다. 사건 당시 저 돌무덤이 저렇게 미끄러운 상태였구나. 본인이 지금까지 설명한 아이의 몸 상태로 건넜다면 과연 제대로 넘어가기나 했을까? 온통 칼바위로 중심 잡기도 힘든데 하고 말이다. 사건 장소의 분석을 위해선 실질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하고 그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사건 장소가 내 몸에 익숙해져 있어야 한다. 물을 좀 뺄게요. 명치 위치까지 와 있습니다. 다음 발을 디디면 어느 정도 수심인지, 머리끝까지 물에 잠기는 곳이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언덕 위에서 누군가 보면, 또 낚시꾼 위치에서 보면 조사들의 시야각에 바로 들어오는지, 어디서든 그 데이터가 바로 머릿속에 떠올라야 한다. 그리고 그 기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찾아왔다. 마네킹을 직접 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깊은 수심까지. 의료 대란이 나를 도왔고 추석 연휴부터 10월 초 연휴까지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주어졌다. 발목 쪽을 더 닦아서 집어넣겠습니다. 지난 양말 테스트는 가능성만 타진을 해본 것이다. 그 수학은 바로 바이오 필름이었다. 뻐룩물이 오히려 영양분이 되어서 바이오 필름의 번식을 가속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뻘을 밟고 들어가서 양말 확인을 위해서 또다시 뻘을 밟고 나왔기에 미세한 오차가 생길 수 있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테스트를 진행해 기록을 추가로 했다. 맞다. 지금부터 나는 아이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아주 바짝 따라갈 것이다. 여러분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저를 따라서 사건 현장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 진짜 지저분하다. 먼저 강가에서 14m 지점, 아이의 신장에서 콧 잔등까지 오는 수심이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부터 파악하고 들어가야 한다. 이 사건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아이의 키가 다 잠길 정도의 수심은 강가에서 그리 멀지가 않다. 작은 보폭으로 16발자국, 큰 보폭으로 14발자국이면 꼬르륵이다. 그 데드라인 위치를 지금부터 본인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낚시꾼들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있었는지 의구심이 생길 것이다. 목까지가
14m 30. 14m 40까지 봐야겠다. 14m 4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5m를 한 발짝 더 나가면 호흡기가 모두 잠깁니다. 제 키가 173cm. 당시 정민군이 168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발자국, 그러니까 15m만 나가면 정민군은 호흡기가 다 잠깁니다. 겠다. 국민분들께서는 말자노 바로 옆에 언덕에서 목까지 차는 수심이 어느 정도 거리인지 잘 실감을 못 하십니다. 언덕 위에서 보면 불과 저 정도의 위치다.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것은 저 정도 위치에서 아이가 물속에 있다면 강 중앙 쪽으로 이동할지 강가 쪽으로 이동할지 유심히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 이번엔 반대로 목수심부터 발목수심까지 거꾸로 위치를 설명하겠다. 역시 눈여겨봐 두시길 바란다. 이번 검증 기간엔 데드라인 수심을 수시로 체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착용할 수가 없었다. 구명조끼로 인해 발이 땅에 닿지 않기 때문이다. 쓸데없는 객기로 안 입은 것이 아니다. 대신 밧줄이 있기에 안전엔 최선을 다했다. 모두입니다. 목수심 다시 나가면 하나 가슴 수심,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나가면 갑자기 허리 수심, 그리고 올라가면 무릎 수심,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우리가 여러분들은 어떤 의문점이 생겼을까? 여기서 위치별로 두 가지 상반된 의혹이 생긴다. 하나는 저 데드라인 위치는 진정 아이가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면 낚시꾼들이 보았을 때 충분히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위치였다는 것이다. 본인이 가슴 수심과 목 수심 위치를 자세히 보여드린 건 이 때문이다. 허리 수심에서 한 걸음 내디디면 가슴까지 바로 물이 차오른다. 가슴 수심에서 또 한 걸음 내디디면 목 수심에서 또 한 걸음 내디디면 바로 머리 끝까지 물이 차오른다. 낚시꾼들은 입수자가 무릎 수심부터 가슴팍 수심까지 들어가는 걸 목격했다고 했다. 가슴팍 수심은 말씀드렸듯이 보여드렸듯이
허리에서 가슴팍까지 수심은 순식간에 푹 꺼진다. 갑자기 가슴 수심. 이후 단 한 걸음이면 목수심이다. 그 상황을 보고서도 바로 긴장의 끈을 놓고 시선을 돌렸다. 이것이 가능할까?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심리다. 그것도 13도의 기온이었고 낚시꾼들은 03시에 도착해서 입수자가 입수한 시간 04시 40분까지 약 90분을 강바람에 노출된 채 낚시를 하고 있었기에 낚시꾼들의 체감 온도는 더 떨어져 있었다. 이쪽에도 고기가 좀 잡혀요? 모르겠어요. 여기 3년 전에는 왔었는데 올해는 제가 이쪽은 처음 와봐갖고 여기는 3년 전에요. 네. 그 아세요? 손정민 사건? 네? 손정민 사건 아세요? 위대생이요? 네, 의대생. 네. 그 생각이 갑자기 나네. 예, 요 옆이잖아요. 요 밑에잖아요. 바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 안 왔어요. 3년 전에. 3년 전에 오고 올해 처음 와본 거예요. 아, 그때 여기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네. 그래서 말 많았잖아요. 아, 4월달에 올해 저번 주까지도 새벽에 너무 추웠어요. 저 겨울잠바 입고 나왔어요. 한강은 강바람이기 때문에 더 추워요. 그러니까. 10도밖에 안 돼요. 체감온 도 10도 밖에. 근데 4월달 후반에는 더 추웠지.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갔다는 게 말이 돼 그게. 그러니까 낚시꾼들이 다 웃잖아. 그때 그 기사 보고. 역시 우리나라 경찰들 대단하다고. 반증한다. 이것은 실족사의 전조 현상과는 맞지가 않는다. 전자의 사건 현장 수심을 먼저 검증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슴 수심에서 작은 보폭 2걸음이면 머리 끝까지 물에 잠긴다. 실족사였다면 낚시꾼들이 철수하기 전에 이미 허우적거리는 소리가 이 서리깨를 가득히 채웠을 것이다. 발이 안 닿아서 이제 발버둥을 치죠. 이렇게 발버둥을 칠 거란 말이에요. 이 소리가 저기요 낚시꾼들이 안 들렸다는 그게 상상이 됩니까? 낚시꾼들이 떠난 후에 더 들어가서 실족사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지만 그것은 한여름 때나 할 수 있는 얘기다. 사건 당일의 기온 13도가 아닌 17, 16도의 기온에 본인이 직접 들어가 보았다. 2분을 채 버티지 못하고 나왔다. 믿지 못하겠으면 검사님들이 직접 이 기온에 들어가 보면 안다.
추워서. 가슴팍까지 입수한 이후 낚시꾼들이 떠나기 전까지 아주 조용했다면 다시 또 주장하지만 누군가 수영을 가시한 목적성 입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 추운 체감온도에, 그것도 그 조용한 새벽에 강으로 들어가는 사람인데도 낚시꾼들이 관심을 끊었다는 것은 입수하는 자가 그 조건을 만들어준 것이다. 입수자는 가슴팍까지 물이 차오르는데도 시원하다는 듯한 표현을 하며 여유롭게 들어갔다고 했다. 낚시꾼들은 그래서 관심을 끄는 것이다. 뇌피셜. 본인은 뇌피셜을 오피셜로 인정받기 위해서 며칠을 저 차가운 물속에서 검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깊이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급해? 왜 이제서 3년이 지난 시점에 검증을 하느냐 하겠지만 그동안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그리고 내가 진행을 하면 달리 해석하는 이들 때문에 유족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건이 어느 정도 잊혀질 때쯤 진행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 3년 동안 사건 현장의 변화를 주시했고 가능성을 타진해왔다. 그리고 이번 연휴를 기다려왔다. 아이가 스스로 걸어 들어가지 않았음을, 누군가의 손길이 닿았다는 뇌피셜을 오피셜로 증명하려면 우선 이곳 서리계의 지형을 알아야 한다. 쭉 들어가죠? 그럼 또 내딛겠어요? 천만에 내딛지 못합니다. 뒤로 빼지. 이 서리계에 흐르는 조류는 유속이 상당히 느리다. 특히 강속 수로를 벗어나서 강가로 밀려난 물체는 절대 다시 끌고 나가질 못한다. 이 가벼운 포개진 지푸라기도 끌고 나가지 못해요. 보이시죠? 강물은 다른 이유를 다 떠나서 바다에 비해 매우 폭이 좁고 그로 인해 육지도 가까이 있다. 그래서 파도의 폭이 조밀조밀하다. 파도가 밀려와서 강가의 물체를 끌고 나가려 하면 바로 다음 파도가 밀어닥친다. 이런 조각조차, 가벼운 조각조차 끌고 나가지 못합니다. 절대. 이제 반포대교 위로 올라가 보자. 저 멀리 오른쪽에 낚시꾼들이 좋아하는 철탑이 보인다. 그리고 그 앞에 불쑥 튀어나온 작은 지형이 보인다. 저렇게 튀어나온 곳을 곳이라고 한다. 저 곳과 화면상 바로 앞에 수상택시 승강장을 연결을 하겠다. 저 라인 강가 쪽으로는 물이 거의 흐르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그냥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갈 것이다.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수질 상태도 상당히 안 좋다. 그래서 박테리아도 번식이 빠르다. 이제 다시 아래로 내려가 보자. 아니, 저리 물이 잘 흐르는데 무슨 말이냐 하겠지만 저것은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물이 가득 찬 대야의 물이 바람에 의해서 일렁이는 것과 같은 이치다. 절대 조류에 의해서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간단한 설명을 조금 길게 설명을 하려 한다. 이 테스트는 물을 잔뜩 먹은 나무 토막 하나로도 충분하다. 나무 토막 하나를 강가와 비교적 가까이 던져놓겠다. 물결 방향은 상관없다. 보다시피 강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부유물을 던져놓으면 여지없이 물결을 타고 강가로 밀려난다. 수심이 낮은 강 속의 물체도 마찬가지다. 수심이 낮을수록 물결 파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수심이 낮은 곳에서 물결면이 닿는 면적이 큰 물체는 여지없이
시간이 늘어난다. 왜 공 4시 40분에 입수자가 말도 안 되는 기온에 깊은 수심까지 수영을 하듯 낚시꾼들의 관심을 돌리게 하고 이동을 했는지. 시 40분에 반포대교 가로등 불빛에 의지해서 그 상황을 분별하기란 절대 어렵다. 입수자가 아이를 강바닥으로 끌고 들어가도 분별할 수가 없다. 그걸 더 확실하게 검증하기 위해서 그 조도보다는 밝게 사건 현장을 구성한 것이다. 여러분들은 저 밝기에 입수자가 아이를 강바닥으로 끌고 들어갔을 때 과연 낚시꾼들의 시야에 분별이 가능할지를 눈여겨보시면 된다. 해가 떨어진 저녁 나절을 기다렸다. 이곳에 저녁이 되면 반포대교 남단 쪽 세비섬에 조명이 들어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시피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봐도 절대 낚시꾼들은 입수자가 아이를 강바닥으로 끌고 들어가는 모습을 분별해내기 힘들다. 수영과 잠수를 할 수 있는 자라면, 목적이 있는 전문가라면 얼마든지 가능한 지능 범죄다. 기온이 차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내 관심을 놓았을 것이다. 시원하다. 시원하다. 와, 시원하다. 와. 이번엔 아예 밝은 대낮에 검증을 해봤다. 아이의 사건에 관심이 있는 국민분들께서는 설마 하는 인식보다, 낚시꾼들의 인성보다 왜 낚시꾼들이 관심을 끊고 돌아서게 됐는지 항상 역으로 생각해 주길 바란다. 이 전신 마네킹이 정민군이라고 생각하고, 정민군이 가까운 수심에서 돌무더기를 건너자마자 위협을 당해서 이미 숨을 거뒀을 때, 그리고 누군가 깊은 수심까지 끌고 들어갔을 때를 테스트하겠습니다. 낚시꾼분들의 위치입니다. 자, 여기서 낚시꾼분들이 04시 40분쯤에 강으로 들어가는 중년 남성, 성인 남성, 중년 남성을 목격했을 당시
시야각을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집중을 했을 때 사람이 이 정도까지 들어갈 겁니다. 시야가 집중하기 때문에. 보지 말아야 될 걸 또 봤네. 처참하다 진짜. 식사를 하고 계시다면 잠깐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처참하다. 다음엔 물고기로 태어나지 말아라. 다시 시야각은 이 정도 가시거리를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정도까지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밤에 다시 테스트 하겠지만 가시거리는 이 정도로 잡으면 맞습니다. 이 사건을 본인이 지능범죄로 격상한 것은 3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아이의 입수 과정을 파악 못한 수사 현실에 그 이유가 있으며 아예 재수사의 의지도 보여주고 있지 않는 검찰의 현실 때문이다. 수사를 해줘야 할 사람들이 하지를 않고 있으니까 이렇게 일반 시민이 직접 검증을 하는 것이다. 본인이 검증하다가 진정 아이가 스스로 들어간 흔적이 나타난다면 그대로 인정을 할 것이다. 그것이 진실이니까.
를 하겠습니다. 파트 3은 익사체 이동 경로다. 최소한 아이가 스스로 입수했다면 아이는 절대 낮 기온이 20도 정도 되고 밤 기온이 한 13도 정도 됐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꽤 더웠던 것 같아요. 네, 낮에는 덥고, 낮에는 엄청나게 더웠던 것 같아요. 예, 밤에는 춥고 제 이랬는데, 예, 예. 5일 만에 부상을 하는 거는 정상이죠. 저희도 떠오를 때가 됐는데 네. 했는데 예, 저 예상보다는 거의 하루 반나절 정도는 늦게 떠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험상 네네. 제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말씀 못 드리지만 네네. 하루 반나절 정도는 조금 늦게 떠올랐던 것 같아요. 떠오르기 전까지는 거의 사건 현장 주변에 있었던 걸로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